안녕하십니까. 어제 10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는 박주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세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참 어려운 순간들이 어떤 기일 때보다도 많이 있었는데요. 무사히 마쳤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아니 정직한 의미로 검찰과 싸움에 임하는 거죠. 우리를 죄가 있다라고 기소한 검찰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피고인들은 검찰과 이제 적대적 관계죠.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재판부가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렇게 재판을 하려는 그 노력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공정성이나 공평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검찰 측에도 어느 정도 배려를 하고 피고인 측에도 배려를 하고 이렇게 상호 잘 배려해 주는 것이 저는 재판의 본질이 아니라 정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정말 허위 사실이 있었느냐 없느냐, 정말 박주신이 병력 비리인가 아닌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공정한 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검찰 측이 자, 우리가 너희들을 기소를 했으니까, 그리고 1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니까 어쨌든지 이것을 기소 유지를 해서 2심에서도 당신들을 유죄받게 해서 검찰의 입장을 세우고 검찰이 승리하겠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박주신의 병력 비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기소하는 과정에서 검찰로서 충분했는지 혹은 실수한 점이 없는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검찰의 태도지, 우리가 당신들을 기소했으니까 기소 유지해서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돼, 이건 검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검찰은 그 상대가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피고인들을 적대적인 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진실의 눈으로 봐야죠. 그런 의미에서 어제 지금까지 검찰이 쭉 그래왔습니다마는 특별히 힘든 하루였고요. 또 힘든 건 뭐랄까요, 피고인들 안에서도 참 한 목소리가 내기가 힘드는 점들이 어제 돌출했습니다. 과거에도 몇 번 있었지만은요. 그게 이제 법정에서 재판 중에, 기일 중에 일어났다는 게 참 머리를 복잡하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더군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지금까지 어떤 준비 기일이건 공판이건 중에 가장 힘든 하루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자, 이 주제는 거의 과장 없이 국민적 관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너무 보도가 되고 있지 않고, 그죠?
또 보도가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자칫하면 사건이 그냥 묻히는데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생하게 있는 그대로 마치 그 희망은 마치 보는 것 같이 느끼게 해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걸 녹화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녹음해서 틀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로 전하다 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일어난 일을 그대로 전해드린다라는 마음으로 합니다. 자, 법정은 방청객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한 50여 명 되지 않나 싶은데요. 방청석을 이게 작은 법정입니다. 방청석을 꽉 메우고 옆에 복도에 서 계시는 분들이 10여 명, 그다음 10여 분, 다음에 이제 밖에 법정 밖에 복도에서도 다수의 시민분들이 이제 대기를 하거나 안에 들락거리면서 틈틈이 듣고 보고 하고 계셨고요. 저는 직접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방청객들에 의하면 그 법원 보안 요원들이 상당수, 처음에는 한 5-6명 들어와 있다가 잠깐 휴정하고 나서는 더 지원 요청을 하셨는지 한 8명 이상이 들어오셔 계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1심에서는 이런 광경을 선고할 당시에만 봤거든요. 선고 공판에서만. 그런데 이제 2심 오니까 시민분들 관심이 더 많아져서 그런지 분위기가 좀 격앙돼서 그런지 8분 정도의 보안 요원이 들어와 있었다라고 한다면 법원으로서는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주제별로 쭉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패러다임을 먼저 탁 그려서 이렇게 해드리면 조금 사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시간 순서대로 이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고 한 2-3차례 이상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마지막 편에서 전체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귀납 형식을 취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준비기일 어제의 준비기일은 주로 이제 쟁점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증거나 증인 이제 가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재판부는 그걸 채택된 증인이나 증거에 대해서 기일까지도 다 이렇게 확정을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이제 재판이 되어 가면서 증인이 추가되고 증거가 추가되고 이런 거는 재판부로서는 조금 난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된 관심사이자 주장은 박주신의 서한과 신체 검증입니다. 두말하면 진짜 입이 아픈 일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몇 번을 불러볼 것인지, 출석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끝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어떤 강제 수단을 발동할 것인지 아무런 기약 없이, 그죠? 1심 재판에서의 유죄 증거들만 탄핵하고 박주신 안 나타나고 이런 의미가 없죠. 재판이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그 기일까지 못 박아서 어느 기일에는 어떤 증거, 어떤 증인을 다루고 이렇게 해서 딱 판을 짜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이걸 최소한 내년 중반 이전에 재판을 끝내려는 기획이 서 있지 않는가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별로
재판이 효율적이고 이렇게 하는데 도움은 되실지 모르겠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질문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랬고요. 그 쟁점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뭐 보도 뭐 신문사를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 차기한 변호사님께서 그 1심 공판의 제일 마지막에 검찰 측에서 제출한 그 2016년 1월 27일자 의견서에서 그 경계선을 표시한 극상돌기 경계선을 누가 이제 적었는지, 누가 그렸는지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하니까 검찰이 거부를 했죠. 그리고는 검찰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거는 그냥 우리의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 역시 검찰 측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겠다. 자, 이 말은 즉 그것을 누가 경계선 표시를 해서 그렸는지를 밝히라는 요구를 강제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의견으로 그냥 수용하겠다 이 뜻은. 근데 여기에도 큰 오류가 있습니다. 좀 이따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기한 변호사는 그러면 그 부분이 단순한 의견일 뿐이다 라고 공판 조서에 정확하게 적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1월 27일자 마지막 검사 의견서는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 의견서의 논지를 이 판결이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지 검사의 의견, 아무런 의학적, 전문가적 증명도 없는 단지 검사의 의견을 그렇게 수용해서 판결에 저걸로 삼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반박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공판 조서에 남겨주십시오 한 겁니다. 저희가 재판을 받아보니까 법정에서 아무리 우기고 인정되고 뭐 했다고 해도 조서의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그 부분을 참조하지도 않거니와 뒤에 왜 재판은 서울로 갔는데 판결은 부산에 가 있습니까? 라는 반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쟁점이나 드러난 사실들은 반드시 이제 공판 조서에 남겨달라라는 그 구체적인 요구를 하는 것으로 항소심에 와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나가고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근데 자, 이 의견서에서 극상돌기 경계선을 표시한 것이 의견이다? 천만에요. 의견 아닙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볼 때 검사가 보기에는 이 세 가지의 영상 자료는 동일인의 것이고 박주신이 맞는 것 같다. 맞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의견이 맞습니다. 제목도 의견이고요. 근데 그 의견서 안에서 팩트로서 제시했죠. 요 경계선을 그린 것은 하나의 팩트입니다. 이게 왜 의견이에요? 이것을 팩트로 보지 않고 나는 이렇게 생겼다고 본다라는 의견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요렇게 생겼기 때문에 라는 팩트를 가지고 와서 검사가 동일인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제목이 의견서라는 형식 안에 담겨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의견으로 간주하는 것은 이것은 형식 논리에 빠진 오류입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의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장이죠. 팩트죠. 우리가 박주신은 병역 비리자가 맞다라는 주장, 그죠? 했다가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거기에다가 경계선을 그리고 표시한 것은 주장이고 곧 팩트에 대한 주장입니다. 왜 그것을 의견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의학적 주장을 근거로 검사가 의견을 낸 것이죠. 이건 분명히 구분되어야 될 일입니다. 어쨌든 검사 자신이 그것을 부인하고 재판부가 거기에 담겨 있는 모든 사실을 의견으로 본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은 의견일 뿐, 물론 판사님이 이 부분을 이제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 의견일 뿐이라고 표시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제 그냥 의견으로 간주한다, 뭐 의견이다 이렇게 좀 완곡하게 표현해서 조서에 이제 기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판사님께서 재판부가 참 조심스러운 것이 이게 항소심이기도 하거니와 항소심에서는 또 1심의 판결의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같은 그 법원의 입장으로서 또 조심스러운 면도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 공판 모든 내용들을 녹음하고 있고 그걸 이제 우리가 차후에라도 필요한 부분이건 전체건 공판 조서에 첨부해달라는 요구를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많은 방청객들이 와 있고 이런 점들 때문에 사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정확성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경계선을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내라라는 것도 명령을 하지 않고 자료가 있으면 내도 좋다. 내라. 여기에 경계선을 누가 표시했고 어떤 근거로 표시했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를 내십시오 하면은 재판부의 명령이 되죠. 그러면 검찰로서는 의무사항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명령하지 않고 그런 자료를 있으면 내도 좋다. 뭐 검찰의 자유의지에 맡겨버리더라고요. 저는 이런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 의견서를 낼 때 근거로 한 사실들이 있으면 그 사실은 어디에서 가져왔으며 누구에게 자문을 했는가를 당연히 밝히라고 해야죠. 재판이 하는 일이 뭡니까? 검찰의 입장을 봐주고 배려하고, 물론 재판부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거는 봐주는 겁니다. 검사가 의견서를 내면서 거기에다가 표식을 했는데 그 표식은 검사가 안 했다라는 것은 경험칙상 100번 100%죠. 그러면 그걸 누구에게 의견을 물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이 재판부의 할 일이고 도리죠. 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그 조서에 남겨주십시오 하는 요구가 있었고 관철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제가 그 메모한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생각을 컴퓨터도 켜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 엔진 소리 때문에. 하기 때문에 간혹은 이제 종이장 뒤지는 소리가 좀 나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사실 저는 유튜브 할 줄 모릅니다. 예전에는 볼 줄도 몰랐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근데 이제 유튜브를 올리게 되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합니다. 저는 기계치, 길치, 뭐 음치, 웬만한 모든 치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조작해서 올리고 천만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데 십시일반으로 저희가 다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들이 자주 봉착을 하는데요. 저희는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미숙한 점, 불편한 점, 모자라는 점 보시더라도 지적은 해주시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개선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는 양해를 해주십시오. 자, 두 번째 얘기는요.
박주신을 치료했다라고 주장하는 그 치과 원장이 수사 과정과 이제 공판 과정에서 제출한 그 필름입니다. 참 이것도 어이가 없는 것이 지금이 몇 세기입니까? 의학적, 치의학적 얼마나 개선된 그죠? 도구들이 활용되고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제출한 모든 필름들이 저거 뭐예요? 우리 요즘 치과 가면 저는 치과에 대해서 굉장히 저게 트라우마가 있지만 그래도 불가피해서 가면 제일 먼저 충치를 치료할 때도 요즘은 그냥 엑스레이 안 찍습니다. 그냥 파노라마 찍더군요. 왜? 한 장에 다 보이니까. 그것도 또 보험급여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노라마 찍고 그리고 그 병원에 파노라마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낸 모든 자료가 엑스레이 구형 필름으로 찍는 디지털도 아니고요. 필름을 입속에 이렇게 넣어서 찍는 거 있죠. 필름이 아마 엄지손톱만 하나요? 저도 구경한 지가 없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연히 봤는데 아주 작습니다. 그걸 왜냐하면 입안에 넣어서 이렇게 여기다 대고 엑스레이를 조사하는 거니까요. 다 그 필름입니다. 심지어는 이거 뭐예요? 그 임플란트를 하면서도 파노라마를 안 하고 엑스레이로 했다잖아요. 그 구형 여기 붙여서 찍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지어 치과협회도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답변한 바도 있습니다. 참 부자연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어쨌든 박주신의 것이다 라는 주장하면서 약 4번에 걸쳐서 이 엑스레이를 치근단 엑스레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치근까지 보이는 그런 엑스레이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4차례에 걸쳐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검찰 조사나 법원에 내는 특히 법원에 내는 자료들은 원본이 뭐라 그러나요? 원칙입니다. 그런데 파노라마도 아니고 디지털도 아니고 그 옛날 세대의 엑스레이 방사선 쪄서 이렇게 하는 그죠? 그 엑스레이 필름 우리 옛날에 왜 그 카메라 안에다가 24장짜리 32장짜리 필름 넣어서 찢던 그죠? 그 필름입니다. 물론 의학적 필름이지만 그거를 놓고 그거 원본도 아니고 그거를 놓고 사진을 찍어서 종이로 낸 겁니다. 얼마나 웃기나요? 이 원본 확보에 검찰이 실패했거나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필름을 가지고도 피고 측에서 이것은 자생병원, 박주신 자신이라고 우기는 자생병원의 치아와 다른 치아가 발견되고 심지어는 4차례에 걸쳐서 낸 필름 안에는 동일인이 아닌 서로 다른 사람의 치아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줄곧 그 4차례에 걸쳐서 낸 필름이 다 박주신의 것이다 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왜 냈느냐? 박주신과의 동일성, 자생병원과의 동일성을 보여주기, 입증한다고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공판에서 준비 기일에서 이 치근단 엑스레이 원본을 확보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런 피고 측의 요구에 대해서 저는 재판부가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서 그 원본을
검찰이 경료해서 하거나 혹은 그 원장이 직접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게 원칙이죠. 이게 자생병원과 박주 시인이 동일인이다라는 주장으로 쓰여진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라도 그죠? 그 본인이 맞더라도 피고인들이 그것을 충분히 검증하고 이렇게 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탄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할진데 그 찍어서 낸 사본 사진을 보고도 우리가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원본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본은 실제적으로 원본이 원칙적으로 검찰이나 법원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문서 제출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검찰이 뭐라 그랬나요? 이것을 확보해서 이것을 보는 그 공판 기일에 이것을 볼 수 있도록 법정으로 가지고 오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제안도 상당히 터무니없는 제안이고 이런 제안을 수용한 피고인 측도 이해할 수 없지만 뭐 재판을 저 혼자 하는 건 아니니까 하긴 어제 모 피고인이 재판은 너 혼자 하느냐 뭐 그런 말씀도 하십디다마는 자 네가 하든 내가 하든 박주신의 병력 비리를 밝히는 이 포인트만 집중하면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어떠한 힘도 저는 적으로 간주합니다. 또 말이 엮기를 새네요.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검찰이 그날 갖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 재판부가 그렇게 하라 그랬고 피고인 측도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뭐 그날 이제 지정된 날에 검찰이 그 필름을 갖고 와서 법정에서 제시하고 피고인 측에서 그걸 보고 확인하는 걸로. 이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엑스레이를 보려면 엑스레이 보는 이 옛날식 엑스레이는 판에 걸어놓고 순간적으로 뭘 봐낼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의견을 모아야 될 때도 있고요. 돌아가면서 봐야 될 때도 있고요. 이거는 반드시 법원에 제출되어서 이 증거를 탄핵하고자 하는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위해서 원본을 훼손하지 않겠다든가 아니면 검찰이 그 자리에 입회한다라는 조건 하에서 이 피고인 측이 충분하고도 뭐랄까요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볼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됩니다. 근데 법원에 갖고 와서 법정에서 보여줄게 니네 피고인들 중에 치과 의사가 있으니까 확인해. 물론 우리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 필름이 원본과 같으며 이게 혹시 뒤집혀서 찍었던가 이런 반전이 없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기본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자생병원 것과 다르다거나 그 안에 다른 사람 동일하지 않은 사람의 필름이 같이 섞여 있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 정밀하게 봐야 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야 되는 일이죠. 그럴 경우에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종이로 현상한 그게 아니라 실제로 원본 필름을 놓고 봐야 되는 게 원칙이 맞죠. 자, 그럼에도 검찰은 마치 뭐 호주머니에 있는 거 뭐 보여줘 너 호주머니에 뭐 있어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있지 하면서 호주머니를 잠깐 까서 이렇게 싹 보여주고 넣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야 돼요? 왜? 무엇 때문에? 자, 근데 더 문제는요. 10월 7일 전에 김기수 변호사님께서 이 검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해서 왜냐하면 이 필름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고 또 원본이 개인의
원장의 손에 있다 보니까 물론 원장 소유일 것이지만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그 사람 손에 있다 보니까 훼손될 수도 있고, 그죠? 혹은 상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잃어버렸어요 하면 어쩌겠어요, 그죠? 뒤에 가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있으니까 검찰이 빨리 그 원본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압수수색 영장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어제 기일이 있기 전에 전화를 해서 그게 확보됐습니까? 할 때 확보 안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 당신들이 기일이 지정돼서 당신들이 보겠다 하는 그날 받아다 주면 되잖아요 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듣는 피고인들이나 변호인들이 황당하겠습니까? 그 중요한 그거를 니들이 보자 그럴 때 법정에서 보여주면 되잖아. 이런 태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화가 나서 왜 그런 것을 압수수색하지 않고 원본 확보에 실패한 검찰이 이렇게 느긋하느냐고 막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어느 방청객들이 검사님이랑 판사님이랑 굉장히 싫은 표정을 지으시더라. 막 일러주더군요. 저는 화가 나서 제가 좀 감정이 이렇게 격합니다. 단순한 사람들이 그래요. 감정이 이렇게 뿌르르 끓어오를 때는 끓는 냄비에서 국물이 넘쳐나듯이 이렇게 확 넘치는 경향이 있는데 그 검사의 태도가 너무나 황당해서 물론 왜 원본 확보를 하기 위한 문서 제출 명령을 해주지 않는 재판부에도 화가 났지만 화가 나서 막 따지고 나니까 이 검사님, 공판 검사님, 남자 검사님이 하신다는 말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그게 사실은 확보돼 있답니다. 치과 원장으로부터 저희가 요구하는 그 4차례에 걸친 치근단 엑스레이가 제출되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답니다. 가지고 있는데 재판부에 내지도 않고 피고인 측에 우리가 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라는 사실을 감추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입니까? 만약에 변호인들이 전화해서 그게 확보가 됐습니까? 라고 따져 물었을 때 확보가 됐다 하면 피고인 측에서 변호인 측에서 그거를 우리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보겠습니다. 봅시다. 막 이렇게 재촉할 수도 있고 공판 기일 전에라도 우리 같이 공유합시다. 어디서 만나서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뭐 이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올 수 있죠. 자기들이 확보를 해놓고 마치 확보하지 않은 양 그 사실을 감추면서 다음에 기일이 잡히면 그때 들고 갈게요. 그때 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때 받아다 드릴게요를 한 것입니다. 저는 물론 이건 제 느낌입니다만은 검찰 측에서 당황한 검찰 측에서 그것을 제출받아서 우리의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점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자생의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인지 혹은 그 안에 다른 개체의 그 치아가 같이 섞여 있는지 다시 말해서 조작된 필름인지 그 여부를 자기들끼리 지금 검증하고 있는 물론 그 검증 못하라 할 수도 없고 뭐 하면 안 된다 하면 불법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 확보되었다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재판부에도 얘기하지 않고 변호인 측에도 얘기하지 않고 왜 그것을 압수수색해서라도 확보하지 않느냐라는 질타가 나오니까 사실은 그거 제출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내놓은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검찰에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걸 들을 리도 없고 듣지도 않겠지만 검찰이 국민을 이겨먹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곱게 자란 사람이라서
욕설을 함부로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검찰의 목적이 국민을 이겨먹는 것이고 자신들이 한번 기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죄가 없음을 알게 되더라도 그 기소를 계속 유지해서 유죄를 주는 것이 검찰의 목적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검사는 제대로 범죄를 찾아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벌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금 드러난 사실로 볼 것 같으면 피고인들이 아니라 박원순과 박주신이 범죄를 저질렀을 정황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바로 서기 위해서, 검찰이 제 몫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소를 취소하고, 항소심에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취소하고 제대로 된 범인을 찾아서 조사하고 기소하는 게, 지금이라도 유턴을 해야 되면 하는 것이 옳은 검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법정에서 이 검사님들을 보는 게 정말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왜 저런 사람들이 검찰석에 앉아서 검사복을 입고 감히 죄 없는 시민들을 향해서 죄를 만들어 붙이기 위해서 이런 짓까지 하고 있는지 정말 보면서 제일 힘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 계속하겠습니다.